요즘 주식장 분위기 너무 좋죠? 삼성전자, 현대차 난리 났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왜 현금 30%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가올 인생 기회가 언제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죠? 코스피 신고가 뚫었다. 역시 국장은 삼성전자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한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마음 급해지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에서 50일 이평선 이격도가 11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주가가 평균적인 속도보다 15% 이상 과하게 급등했다는 명백한 과열 신호입니다.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 10월 말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격도가 115%를 넘어가면서 시장이 뜨거웠죠. 다들 더 간다고 외칠 때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된다. 조정 국면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까지는 아니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빚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 말 듣고 현금 챙겨두셨던 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여유롭게 주식을 담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투 잔고는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폭락한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과열된 구간에서는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계좌를 가볍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면 어떤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열된 시장, 도대체 어디까지 식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무작정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 급등했던 시장이 숨을 고르는 평균 회귀 지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과거 1986년 3저 호황, 닷컴 버블 같은 상승장에서도 이평선과 멀어지면 반드시 다시 이 선을 터치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현금 30%는 지수가 이 5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사용할 총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1선에 닿았다고 해서 눈 감고 무조건 풀매수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51선을 마주할 때 시장은 금리 방향성을 두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보세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JP모건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HSBC는 동결이라고 하고 맥쿼리는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더 내려라고 압박하고 연준은 안 된다고 버티겠죠. 도대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홀짝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여기서 주식 초보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난 한국 주식 하는데 왜 생뚱맞게 미국 국채 금리를 봐야 해?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가 주는 예금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꼬박꼬박 챙겨주는 확정 이자율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죠. 즉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마지노선을 정해줬습니다. 국채금리가 5%를 넘으면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다. 도대체 왜 하필 5%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이동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 떼일 일 없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나 이자를 준다? 그럼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위험하게 주식해서 마음 졸이느니 그냥 안전하게 국채 사서 5% 먹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던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채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이유, 바로 신뢰의 추락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를 생각해보세요. 신용 좋은 친구한테는 이자를 싸게 받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친구한테는요? 너 못 믿겠으니까 이자라도 많이 내놔 하고 고금리를 요구하겠죠? 이걸 위험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4.1%인데 5%를 넘본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랑 연준이랑 싸우고 정치도 엉망인데 미국 경제 정말 믿어도 돼? 즉 금리 5% 돌파는 단순한 이자 상승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자 내기도
벅찰 텐데 말이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싸움에 휘둘릴 필요 없이 이 5%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연준이 경기 좋으니 금리 그만 내리겠다고 선언했다고 칩시다. 그때 지수도 마침 51선 전후까지 빠진 상황이라면요. 보통은 금리 인하가 멈추면 악재라고 생각해서 더 주식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국채금리가 5% 아래에서 안정적이라면 이건 쫄지 마십시오. 시장이 금리 동결을 충격이 아니라 경제 자신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1999년, 2020년에도 금리 인하가 멈춘 뒤에 혁신이 주도하는 진짜 실적 상승장이 터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들의 공포를 기회로 바꿀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압박이 먹혀서 금리를 더 내린다면요. 당장은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너무 풀려 인플레가 다시 터질 것이라는 우려, 연준의 독립성이 사라졌다는 우려에 국채금리가 5%를 향해 튄다면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를 내리든 말든 인플레 공포나 정치적 혼란 때문에 국채금리가 5%를 뚫고 미친 듯이 발작한다면 이것 또한 주식시장에 좋지 않습니다. 블랙록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과열 구간에서 현금을 30% 이상은 챙깁니다. 그리고 언제가 됐든 지수가 51선 부근까지 내려와 주길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51선 부근에 내려왔을 때 뉴스가 아니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봅니다. 금리를 내리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국채금리가 5%를 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2026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유일한 생존 기준입니다. 자,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할 행동 지침 2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노트에 필기하세요. 첫째, 내 계좌의 비만도를 체크하십시오. 지금 당장 HTS나 MTS를 켜서 내 현금 비중을 보세요. 만약 현금이 0원이고 주식만 100% 꽉 차 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계좌는 고위험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코스피 이격도는 115%, 명백한 과열 구간입니다. 지수는 여기서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이격도 120까지 지수가 오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수익이 난 종목은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실이 난 종목 중 가망 없는 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금 30%는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51선에 닿아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둘째, 매일 아침 딱 하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확인하세요. 네이버 증권이든 인베스팅닷컴이든 다 나옵니다. 복잡한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체크하세요. 지금 5%를 넘었나? 안 넘었나? 만약 지수가 51선에 왔는데 금리가 5% 아래에서 얌전하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 기회입니다. 챙겨둔 현금 30%를 투입해도 됩니다. 실적장의 주인공이 될 주식들을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51선에 왔는데 금리가 5%를 향해 폭등하고 있다? 그때는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좀 더 관망해야 합니다. 2026년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연준과 트럼프의 갈등으로 벌써 작년보다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5%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투자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기준을 무기로 삼는다면 2026년의 혼란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계좌를 불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제가 시장과 리포트를 밤새워 분석해 올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 채널 식구분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오늘 하트 남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때 미리 봤잖아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영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